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9월 2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 여전히 주민을 독려하는 한편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해 비난의 수위와 강도가 완화된 비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세분석국의 박성림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북한은 내부적으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내부 동향에 대해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8월 25일 성군절을 맞이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중앙보고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24일에는 성군영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 25일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보를 통해 김정은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담화에서 성군혁명 전통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병진 노선하에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5일 보도 내용에 의하면 김정은이 주관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조정된 정세하에 군의 실태, 방위력 강화, 조직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마식령 속도 등 경제 성과를 계속 선전하고 관광 분야에서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8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제3차 나선 국제상품 전람회와 해외 여행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과 군 관련 기념일인 성군일에, 성군절에 경제강국 건설을 주장한 것 등을 볼 때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성과 도출을 독려하는 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의 현지지도 있었습니까? 네, 김정은은 지난주에 군시설을 두 군데 방문하였습니다. 인민군 과학기술 전람관을 시찰하고 새로 건조한 점토함선의 기동훈련을 지도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남 동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이 주요 이슈일 텐데요. 남북 간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은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는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대면 상봉을 실시하고 2013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남북 각 40가족씩 화상 상봉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추가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랜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면 상봉, 화상 상봉 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 상봉은 직접 이산가족분들이 금산에 가서 상대 측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화상 상봉은 화면을 통해 남북의 가족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대부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에 불편한 상황을 고려한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 대면 상봉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각각 200명에서 250명 사이에 생사 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생사 확인이 가능하고 화상 상봉까지 합하게 되면 생사 확인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월 내에 추가 상봉을 위한 남북 간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만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편 우리 측에선 지난 한 주 동안 을지 훈련이 있었죠.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8월 20일에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이라며 공식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을지훈련을 비난하는 보도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판문점 대표부 명의의 항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조평통이나 외무성 등 여러 기관이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북한의 비난의 빈도와 수위가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반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대화가 진행 중이고 북한이 대남 대외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평가됩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6.15와 14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 사이 대화와 협력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6.15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도 궁금한데요. 한 주간 북한의 대외 동향 어떠했습니까? 네, 북한의 스키협회 대변인이 유럽 국가들이 스키장 리프트, 북한 말로는 삭도라고 합니다. 이 스키장 리프트에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비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관련국들과의 친선관계에 대해서 강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박우춘 외무상이 8월 19일 콩고를 방문하였고 양국 간 협력에 관해 의정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과 함께 오늘은 남북 간에 예정된 행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먼저 북한 내부적으로는 8월 28일이 청년절입니다. 청년절과 관련해서 북한은 8월 중순부터 학생들의 사적지 답사 행문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번 주 중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서를 통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29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 개 단체가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전망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대내적으로 이번 한 주간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식령 등 대규모 건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으로 보이고 청년절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 및 경제 강국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남적으로는 현재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남면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면서 유화적인 자세를 계속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유화 국면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6.15 정신, 14선언 정신 등에 입각한 남북 관계 개선 등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측면, 즉 북한의 외교 활동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최근 북한이 주변국 및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분간 북한은 이러한 대외적으로 외교 활동을 적게 펼쳐나가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박성림 서기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는 9월 25일,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측 이산가족 신청자만 7만 2천여 명인데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정례화되어 이산의 아픔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